전남 화순 백아산 자락에 자리 잡은 유일한 집, 이곳이 김규환 씨의 보금자리다. 새벽부터 시작된 아침 식사. 밥상에 올라온 반찬은 모두 산나물. 매일 올라오는 나물이지만 규환 씨는 달게 아침을 먹는다. 아빠와 달리 아이들은 이런 아침 식사가 그리 수월치 않은 모양이다. 조금이라도 덜 먹어보려 꾀를 부리지만 아빠의 한마디에 다시 밥상에 앉고 만다. 아침밥 꼬박꼬박 이렇게 챙겨 먹어요? 안 먹으면 학교를 안 가요. 안 보내요. 팀장님이? 왜요? 아침밥을 먹어야 공부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머리에 열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그러니까 아침은 많이 먹고 점심은 마음에 점만 찍을 정도로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이제 조금만 먹고. 아침 풍경은 도시나 시골이나 마찬가지. 하루의 시작은 어디나 분주하다. 식사 챙기랴 출근 준비하랴 바쁜 와중에 아이들의 등교까지 엄마 강춘희 씨가 책임지고 있다. 항상 아침만 이렇게 분주한가 봐요. 애들 챙기고. 정신 없어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산길. 춘희 씨는 고난도의 운전이 필요한 길에서도 능숙한 솜씨를 보인다. 이 길 굉장히 운전하기 힘든 길인데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네. 이게 날이면 날마다 밥 먹는 거에 3분의 1을 하니까. 학교 버스가 오는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지 못하면 낭패를 본다. 그래서 엄마는 늘 5분이 아쉽다. 잘 갔다 와. 백아산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학교 버스. 산세가 험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늘 입구에서 기다린단다. 버스가 떠나면 엄마는 그제야 한숨을 돌린다. 세무 공무원인 춘희 씨도 출근을 서두른다. 그렇게 아침 북새통을 겪고 나면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을 한다. 본격적인 산일이 시작되는 것도 이때다. 아무래도 이 곰치는 밭이나 논보다 산이 더 훨씬 더 잘 자라고 향도 좋고 수분도 많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산에다가 지금 포기 나누기를 해가지고 심어야 되겠어요. 원래 있던 자리보다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옮겨 심는 곰치. 나물들의 특성에 맞는 위치를 잡는 것에도 일가견이 있는 규환 씨다. 잘 살겠습니다. 딱 촉촉해서. 곰이 좋아하기도 하고 잎이 곰 발바닥을 찍은 모양을 닮았다 해서 곰치라 이름이 붙은 나물. 자생지 가보면은 이렇게 산죽 이런 것을 파란 잎사귀 이걸 산죽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네. 산죽밭에도 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치하고 산죽하고 그리고 이제 산양삼이라고 장내삼도 산죽밭 언저리에 있어요. 근처에. 안 떼진 건 전국에서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는 백아산. 피톤치드는 나쁜 세균의 번식을 막고 악취를 없애주는 물질이다. 게다가 상쾌한 향까지 내서 사람의 심신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한다. 나무를 키우기에도 좋은 입지다. 산속 깊이 들어오면 늘 여기저기 둘러본다. 심어놓은 나물이 잘 자라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매일 살펴본다. 산에 있는 미나리입니다. 산에 있는 미나리. 미나리처럼 생겼죠? 숲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산미나리, 참나물이라고도 한다. 진짜 이 토종 참나물은 여기가 보랏빛 이게 돌거든요. 나물이 자라는 모양과 시기를 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맛을 보는 것도 살피기 위해서다. 너무 강렬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밋밋한 것도 아니에요. 은근해 그윽하게 그 미나리 맛이 나. 계곡부를 쭉 따라서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7부, 8부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피나물은 이제 그 눈으로만 보시고 그러면은 참나물이 나와요. 100% 나옵니다. 그 위에 곰치가 있습니다. 철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속 곳곳에 갖가지 나물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건넌 내내 주위를 살펴야 한다. 요거 밟지 마세요. 이런 거 잘 따라오세요. 잘못하면 밟으니까. 뭐길래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산에 있는 마늘입니다. 산마늘이라는 종자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토종 마늘이죠. 이게 지금 7년째 되는 겁니다. 척박한 울릉도에서 목숨을 연명하게 해줬다 해서 명의 나물이라고도 하는 산마늘은 까다로운 종자다. 참 아까운 건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은 잎사귀가 넓어지면은 이제 옆으로 넓어지면은 이거 한 장에 1,500원씩이랍니다. 이게요? 네, 1,500원. 몇 장 안 나와요 여기서. 한 주에서 5잎 따면 많이 따는 거고 보통 3잎 정도 따는 거거든요. 팔아도 쉽지 않고 키우기도 만만치 않은 산마늘도 백아산은 품고 있다. 규환 씨의 정성이 있었소다. 산에 나물을 심겠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 얘기로 들릴 때 전국을 떠돌며 구한 나물 씨앗들, 귀한 재산이자 보물이다. 이제는 종자를 분양해 소득을 올릴 정도가 됐다. 제가 하여튼 심은 게 250가지 정도 돼요. 그리고 산에 그냥 자라고 있었던 것이 한 5, 60가지. 그러니까 300가지가 넘죠. 제철이 돼도 우리네 밥상에 올라오는 나물은 10가지를 크게 넘지 못한다. 그런데 이곳 백아산에는 300가지가 넘는 나물이 규환 씨의 손에 길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인생은 고향을 들고 날면서 2번 바뀌었다. 대학 진학으로 서울에 오게 된 순진한 시골 청년은 사회 공익에 눈을 뜨면서 처음 인생이 달라졌다. 생활 도서관을 만들고 공유하면서 그 일이 전부가 됐고 보람도 느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웠다. 힘들던 차에 몸까지 말썽을 부렸다. 나는 서울 생활을 맞지 않는다. 어렸을 때 완체 국맥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농촌도 좋고 내 몸도 뭐 재채기도 많이 오고 즐겁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 생기면은 바로 내려가면 좋겠다. 가평 유명산 밑에서 연습 삼아 농사를 지으면서 앞날을 모색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 일을 추진하는 성격이 한몫했다. 보통 농사 지은 사람들이 이제 뭐 벼농사, 주곡에다가 축산 또 과일 농사 원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그 돈을 좀 크게 버신 분들은 이 장내삼이라고 하는 산양삼 있죠. 산에서 기르는 삼.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꽤 있었고, 그리고 야생화로 버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약초, 산약초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건 산점이 됐잖아요. 마침 시장 조사한 결과 산나물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평생 직장을 만들자, 평생 직업을 만들자. 그래, 나는 산나물로 막 이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도서관 만드는 일도 그가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을 만큼 추진력은 타고난 규환 씨였다. 근데 애기 아빠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 애기 아빠가 어느 날 이제 여기 놀러 왔어. 저기 계곡은 있었으니까 계곡에 놀러 와서 내가 저 땅을 살 거다. 저 부분을 사서 저기다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긴가민가 했죠. 뭐, 저거 어떻게 해? 근데 사더라고요. 사더니 포크레인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쫙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 우리 신랑 대단해 이랬죠. 모든 것을 청산한 뒤 식구들 손을 잡고 내려온 지 이제 5년. 교환 씨는 산나물 사나이가 됐다. 질 좋은 퇴비는 산나물을 맛있게 키워내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 화학 비료와 농약을 치지 않고 짓는 유기농사. 어릴 적에 봤던 부모님의 농사법은 규환 씨의 몸에 유전자처럼 새겨져 있다. 귀농을 결심하면서 자신만의 원칙도 세웠다. 그것은 마음에 새겨 넣었다. 자금도 없었지만 돈도 없었지만은
이 땅을 3년 이내에 사지 않는다. 둘째, 집을 또 3년 이내에 짓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왜 집을 안 짓느냐? 집을 초기에 딱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 사야지, 집 지어야지. 그러면은 있는 돈도 없어지죠. 그래서 보통 그 귀농 실패하는 분들이 3년 이내에 기존의 이 소비 패턴 습관 버리지 않고서 딱 땅 사고 집 지면은 이제 생활비 막 그대로 펑펑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망한다. 이제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절대 이 빚을 얻어다 쓰지 않는 이제 그 원칙을 정했는데 급하다고 해가지고 영농 자금, 농사 짓는 자금 필요다 해가지고 돈을 끌어다 쓰죠. 결국 뭐가 되느냐? 빚이 되는 거죠. 길이 나지 않은 산에 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도 울창하지만 처음 백아산에 들어왔을 땐 사람 다니는 변변한 길 하나 없을 만큼 산 전체가 그냥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올라가요? 여기가 이제 또 건달비 심은 다리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곳곳에 심은 나물들을 찾아가는 길, 그 모든 길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저기 앞에가 810m인데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쪽으로도 길이 다 나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다른 차는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대우가 이 4단 있고 또 6단 있다고. 6단까지 있어요? 예. 그 바퀴도 봐봐요. 여기 바퀴가 산악용이잖아. 네. 그러니까 올라오지 안 그러면 못 올라오죠. 아무리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도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하지만 길이 없던 처음을 생각하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뒷바퀴 뒷바퀴가 어떻게 돼? 헛돌아요. 길을 찾기는커녕 방향조차 알기 힘든 숲속을 헤매며 보낸 세월이다. 그가 잡은 방향은 길이 됐고 그 길섭에 나물들이 자라고 있다. 백아사는 그렇게 규환 씨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이제 산길에서 이런 거는 항상 있는 일이겠어요? 눈길에서 미끄러져. 만약 위에는 다 녹았는데 이 흙 속에가 안에가 빙판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얼음이. 그러면 그때는 쫙 미끄러져 보니까 아무데나 갖다 나무에다 갖다 들이박아야 일부러 박는 거예요. 안 그러면 쫙 미끄러 가거든. 그럼 죽어요 사람이. 여기다가 만약 스프레이로 발라놨잖아요 지금. 이 동깨나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 완전히 싹 엔진만 안 먹었죠. 그러니까 일부러 갖다 댄 거예요 나무에다가. 안 그러면 쭉 미끄러져가지고 사람 죽었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산이 품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훤한 대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나무가 가득 들어차 있던 백아산. 여기가 나무가 빼곡하게 차 있어가지고 나무가 나무끼리를 죽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최소 이 정도는 다듬어 놨지.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3차 해마다 보면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톱으로 이런 이제 제거 작업을 하고 꼭 키우려면 하고 아니면은 제거할 나무하고 그래야 이제 바닥에 여기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보면은 해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와야 돼. 물이 그래야 큽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은 심어놔도 말짱할 것이지. 산도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나무도 나물도 서로에게 적당히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숲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주는 숲 가꾸기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힘들게 일하던 교환 씨가 갑자기 주전자를 들었다. 뭐예요 그게? 달에 넝쿨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 비닐이랑 호스 이렇게 해놓으면은 달의 물 또 이제 고구 때 먹는다고 해가지고 절기상 고구 때 먹는다고 해가지고 고구물이에요.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했죠. 근데 우리 일하면서도 먹고 오시는 손님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냥 여기서 커피 드리기는 그렇잖아. 이 산중에서. 이 산중에서
커피 한 잔으로 끝내기는 미안해서 여기 있는 걸로 그냥 간단히 같이 한 잔씩 하고. 천연 약소인 달의 물은 몸속 노폐물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최근엔 고로쇠 물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한다. 쉬었다 하십시다. 고된 노동 뒤에 마시는 시원한 달의 물. 커피 자연을 맛있다. 귀하게 여기는 농부들을 위해 산이 주는 선물이다. 아따 무겁다. 짝지근하니 뭐 맛있네. 딱 참말로 산천에 물 넝끌 감고 올라간 물이라 영판 맛있어. 달의 물이라. 본인의 가족들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은 세 사람. 여러모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 이러고 젊어갖고 이러고 벌어먹고 살라고 이러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고맙고 우리 늙은 사람들 이러고 돈 벌기 줘서 좋고. 예. 근데 서로가 좋아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이렇게 우리를 써줘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볼게. 몇 년째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4년 4년이 넘었지. 지금 횟수로는 5년째. 5년째예요. 예, 5년째. 계속 일요일도 없이 계속 해요. 어때요? 농사 실력? 농사 실력을 언제 배웠는지 그렇게 무엇이든지 모르는 나무도 모르는 나무가 없고 나물도 이러고 모르는 나물이 없어요. 그렇게 잘 알으셔요. 이건 몰라 우리가 배워요. 어머니들이? 배워요. 예, 몰라요. 우리가 시골에 살았지만 우리가 배워요.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가 백아산 일대가 곰치부터 자생하는 식물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 전국의 산을 명산을 다 다녀봐도 이 우리 골짜기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경우가 400가지, 500가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혜택을 받은 거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 따라다니면서 고사리도 꺾고 곰치도 뜯고 취나물도 뜯고 군대도 뜯고 막 다양하게 뜯어오는 거야. 뭐 하다못해 이 칡넝쿨이라도 뜯어와가지고 이 질겅질겅 하고 그러니까 입이 심심하지가 않았지. 도시민들의 귀농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규환 씨 생각. 그래야 농촌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새참이 끝나면 손이 더욱 바빠진다. 산에서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오후 일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남긴 일은 다음날 배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퇴비를 이렇게 한 바퀴 빙 돌리는데 나물 중심으로 위쪽에다 이렇게 덩어리를 놔줘야 나중에 서서히 이렇게 위쪽에서 비가 오든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자라는 시기와 향과 맛이 다른 나물들. 요즘은 곰치가 제철이라 산에 오르면 흔히 볼 수 있다. 이것보다 2배 정도 딱 크면은 손바닥에서 딱 놓고 된장하고 밥만 넣으면은 그 향을 그대로 느끼는 거고 고기까지 넣어도 돼지고기 냄새가 안 나요. 그 역한 냄새가 안 나고 냄새를 거의 잡아주는 나물이라고 보면 되지. 워낙 향이 강렬해 향을 즐기기도 좋은 게 곰치다. 이맘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물이기도 하다. 여보세요. 그래 해강이야? 알았어. 아빠가 좀 이따 태우러 갈게. 해걸음이 길어질 무렵 수업을 마친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등교는 엄마 몫이고 하교는 아빠가 맡는다. 정신없이 바쁜 날이면 마중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면 남매는 2km 남짓되는 산길을 걸어서 올라와야 한다. 누나하고 동생이 다녀왔습니다. 해강이 솔강이 오늘 학교에서 재밌게 놀았어? 네. 오늘 벚꽃 더 많이 피었냐? 진달래 여기 많이 폈네요. 진달래는 여기도 이제 피어. 사진만 들어만 보면 딱이겠다. 아유 그림도 그렸어요? 그러면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계곡으로 뛰어가는 솔강이. 종일 기다렸던 강아지가 뒤를 쫓는다. 해강이도 늙은 개와 눈을 맞춘다. 개들과 아이들의 조우를 지켜보던 규환 씨가 마루 밑으로 다가가는데 뭐 하세요? 우리 강아지 새끼 낳았어. 진짜요? 꼬물꼬물 눈도 채 뜨지 못한 강아지들이다. 이제 세상 빛을 본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생명들. 규환 씨네 식구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귀한 생명이 하나둘 늘고 있다. 옷이야 버리든지 말든지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아이들. 도시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다. 가지고 나와도 돼? 안 돼요. 근데 왜 가지고 나와? 그냥 내심 귀여운 식구를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도시 사람들이 귀농을 결심할 때 끝까지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이들이다. 도시에서의 교육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들어갈게요. 누가 엄마예요? 교환 씨네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염려는 기우가 됐다. 학생 수가 적어 1:1 교육이 가능하고 방과 후 수업으로 학원을 따로 다닐 필요도 없단다. 무엇보다 제 나이에 맞게 뛰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생겨난 것이 이곳 아이들이 누리는 혜택이다. 나물 농사꾼 규환 씨가 인터넷을 살핀다. 그가 만든 카페를 통해 소비자들이 나물을 주문하기 때문이다. 종류는 3가지를 기본으로 하는 3종부터 5종, 7종, 10종이 있어 기호에 맞게 다양한 나물을 맛볼 수 있다. 그다음에 가죽 부가지. 요즘엔 제철 나물인 참나물, 곰치, 참두릅을 기본 3종으로 시작해 역시 제철인 나물들을 더해 묶음을 만든다. 도시인들이 참 오염된 음식을 많이 드시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저만 좋은 거 먹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은 식탁에 단지 제가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더 건강한 이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그분들이 도시인들이 아무 때고 이 식탁에다 3가지, 4가지, 5가지 산나물 음식을 신선한 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음식을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차릴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거.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 심성도 좀 나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수출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일 산을 타면서 나물 작업을 했던 교환 씨. TV를 보는가 싶더니 어느새 눈이 감기는 모양이다. 스르르 선잠에 빠지고 있는데 세무서 일을 마친 아내 춘희 씨가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선잠이 깬 교환 씨가 반갑게 아내를 맞는다. 힘들죠. 이런 것만 사다 먹. 모처럼 아내가 회를 떠왔다. 시골이라 빨리 자니까 얼른 밥부터 먹어야 돼요. 다른 거. 오자마자요? 네. 그래야지 식구들이 잘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밥 굶고 자야 돼요. 거의 숨 돌릴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아내분은. 보통 대부분의 아내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시골이든 촌이 도시든. 직장을 나가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시대 주부들의 이제 무슨 일이요?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니까. 김혜강이가 텃밭에서 자란 고추에 남편이 키운 산나물도 곁들인다. 굉장히 다 먹어. 훨씬 맛있어. 밥도 줄까? 고기나 생선만 외부에서 사오고 나머지는 모두 자급자족이다. 제철 나물을 매일 먹는 가족. 가끔 물릴 때면 고기나 생선을 찾는다. 먹고 싶었어요. 뭐 궁금하니까. 사실 메뉴도 걱정이 되고 맨날 된장국 맨날 좀 지겹잖아요. 하지만 고기를 굽거나 해산물을 먹을 때조차 산나물은 빠지지 않는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산나물이 밥상의 주인공인 것이다. 매일 아침과 저녁 식사를 빼놓지 않고 함께하는 가족. 이 역시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다.
상을 물리면 8시 전후 어느새 자리를 펴고 누워있다. 산속이라 밤이 빨리 찾아오기도 하지만 다음날 새벽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 고된 몸이기도 했었다. 그래서 언제나 규환 씨가 가장 먼저 잠이 든다. 이날은 온 가족이 나물 캐기에 나섰다. 도시에선 소풍이나 나와야 만날 수 있는 곳. 하지만 이 가족에겐 산이 뒤뜰이고 놀이터다. 서너 개만 있어도 그 향 다 나와버리니까. 예, 그러지. 지난번 그렇게 캤지? 네. 해강이가 많이 캤어.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게 그거야. 그. 여기 또 새끼 있는데. 네, 새끼 어떻게 재밌어요? 신나게 재밌어요. 신나게 재밌어. 공부하는 것이 재밌냐? 이게 재밌냐? 이거 있어야 재밌지? 나물 캐는 게 재미있다는 12살 소녀 해강이 계절이 바뀌면서 대지를 뚫고 나오는 갖가지 나물들을 제법 구분해낼 줄 안다. 시장에 가니까 나왔더라 이거요. 요새. 딴 데는 날씨가 따뜻한데 우리는 이제 딱 이때가 먹기 좋지. 그래. 유난히 봄이 늦게 찾아오는 백아산. 이제야 두릅이 올라오고 있다. 이건 참두릅보다 좀 일찍 나와요. 한 일주일 정도 일찍 나오고 그다음에 참두릅하고 개두릅 그러니까 엄나무 두릅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두릅 향을 맛보는 거야 이게. 해강아 천천히 해. 어? 그거 뭔데? 여기도 땅두릅이야? 엄마가 못 찾은 거야? 찾으니까 재밌지? 나물 캐는 게 놀이가 되는 자연이 낳은 아이들. 찾는 줄.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또 나왔다. 애강아 이 정도가 딱 좋아. 며칠 키워 먹어야 많이 먹지. 약간 한쪽은 좀 잎사귀가 한쪽은 피고 한쪽은 좀 덜 펴도 돼. 이 정도가 딱 좋아. 소풍 삼아 나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나선 것은 손님을 막기 위해서다. 주말이 되면 백아산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다. 고단한 한 주를 보낸 도시민들에게 산책 체험으로 시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시작한 일인데 꽤나 입소문을 타고 있다. 덕분에 주말이 돼도 쉬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소풍 나오듯 함께 보낼 수 있어 이래저래 산 생활이 즐거운 가족이다. 아 그래요? 개폼이야? 손님 맞이에 필요한 것을 가지러 좋은 창고에 들른 규환 씨. 다래하고 고로쇠물을 지금 축제 때 쓰려고 냉동을 해서 이제 넣어놨습니다. 근데 산책을 하다가 이제 이 산책원을 산책을 하다가 목이 마를 그 지점이 딱 한 군데서 깔딱고개가 그 깔딱고개에서 운영진 중에서 누가 한 명이 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못 주지. 왜요? 아니 힘들게 땄는데 그 기름값 들어갔지. 이 인건비도 나가지. 예? 산 속에서 해온 건데요. 아니 돈 벌자고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받아야지. 조금은. 여기 이 우리 좋은 창고인데요. 연중 똑같아. 여기 좀 정리가 좀. 섭씨 사도를 유지하는 좋은 창고. 창고 안 가득 규환 씨의 세월이 묻어 있다. 직접 농사지어 수확한 곡식은 물론이고 말린 나물들이 수십 종. 제철에야 생나물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철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묵은 나물을 먹어야 한다. 가장 좋은 상태일 때 말려놓은 묵나물들이다. 이만큼 크거든요. 이걸 이제 이렇게 따서 이제 취나물 말려놓은 거죠. 바삭바삭 소리가 나잖아요. 이 정도 말려버려야 그 다음에 곰팡이가 안 끼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손님 맞이를 위해 곱게 차려입은 규환 씨가 삽을 들고 산을 오른다. 김치 꺼낼 때는 언제나 새벽에 이렇게 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김치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 또 김치가 있어요? 예, 주로 이쪽은 재작년 거, 저기 이제 앞에 쪽은 작년 거, 그리고 3년 전 거는 이제 저쪽에 다른 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나 땅 속에다 저장을 했다가 꺼내서 이제 이 김치 냉장고나 아니면 바로 즉석에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했을 거예요 그때. 정말 거짓말처럼 커다란 김치통이 나타났다. 들어갑시다.
자루가 터질 정도로 빵빵하게 담겨 있는 게 모두 김치란다. 네 식구 살림에 이렇게 많은 김치가 필요할까 싶은데 우리가 할게. 여름에도 선선하다는 백아산 기슬. 그 서늘한 땅속 기운을 머금은 해먹은 김치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자를 거라. 예, 한번 잘라봅시다. 산채의 먹을거리는 모두 규환 씨의 손맛에서 나온다. 어느 것 하나 그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묵은지도 물론 규환 씨 솜씨이다. 맛있네. 딱 적당하네. 네, 적당해요. 신맛도 적당히 나고 묵은지 맛. 키우는 게 선치. 아주 백아산의 정기와 규환 씨의 정성이 함께 배어있는 김치를 꺼낸 다음 그때 파... 원상복구.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에 흙을 덮고 그 위에 커다란 나무를 더 얹는다. 이제 해를 가려줘야죠. 그 그늘을 만들어주면은 거의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 지열은 땅 온도는 연중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지표면만 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깊게 파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를 파고 아예 집어넣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비탈을 파고, 거기 이제 땅굴을 하나 파야 되는 거지. 규환 씨는 산채 체험을 확장시켜 3년 전부터 봄맞이 축제를 열고 있다. 자립을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자립을. 그러니까 생산부터 판매, 유통,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마케팅은 결국은 보여주는 거. 사람들한테 오셔가지고 이 농사 짓는 이 현장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농사를 안 짓고 산 속에서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안 사가겠습니까? 근데 제일 큰 목적이 그거였죠. 그 많은 김치도 축제를 위한 것이다. 조용하게 자연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드는 게 규환 씨의 꿈. 시행착오 끝에 올해는 어느 정도 그리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자, 그거 아닙니다. 이걸 살짝 먼지만 씻어주세요. 자, 보고. 나물을 삶거나 양념장을 만들 때도 물이 아닌 육수를 쓴다. 당연히 맛도 좋고 몸에도 좋다. 양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들어가면 맛이 안 나거든요. 미끌미끌하기만 하지. 생나물 무칠 때는 참기름을 넣습니다. 그래야 생나물 맛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생 느낌을 받는 거고, 말린 나물 있죠. 말린 나물 무칠 때 특히 가을 겨울 막 이럴 때는 어떠냐면은 이 들기름을 묻혀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들기름이 압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향을 전부 다 뽑아내요. 손님을 치를 때도 아이들은 큰 도움이 된다. 부모 옆에서 보고 배운 대로 세상을 알아가는 아이들. 함께하고 서로 돕는 게 익숙한 가족이다. 비타민C가 많고 향이 좋아 인기가 많은 돌나물. 아무리 양념이 맛있다 해도 그것이 나물 고유의 맛을 밀어내선 안 된다. 그래서 무칠 때는 숟가락으로 그냥 뒤집어주는 정도에서 끝내야 한단다. 그러니까 미리 아까 이 된장을 한 10분 전에 양념만 골고루 이렇게 이 준비를 해놨다가 딱 갖다 뜯어온 다음에 바로 해서 한 10분 정도 놔뒀다 먹으면은 숨도 적당히 죽고 이 생나물의 그 아삭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많은 종류의 나물이 상에 올라오는지라 한 가지씩 조리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 바쁜 와중에 손님들이 들이닥쳤다. 모두 도시에서 자연이 그리워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이거.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주말에 산채를 찾는 사람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거나 전화로 예약한 손님들이다. 손에 뭐가 좀 묻었는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구경 삼아 한번 왔는데. 거기 지금 전화도 안 오고 오신 거죠? 예, 전화 예약해야 돼요? 아, 원래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에서만 밥 보고 양을 왔어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나물 양을. 예?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이 예약 안 하시면은 예.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죠? 근데 하는 거예요? 이제 물만
물하고 커피만 드리고 예. 그런데 이제 밥이 있으면 같이 먹긴 한데 예. 저는 몰랐어요. 그냥 예. 인터넷에서 예. 주소 내비치고 온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원체 나무를 좋아해요.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예. 먼 길 찾아 오지까지 달려온 손님을 차마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늘 조금씩 무리를 한다. 서울이고. 예. 근데 이제 이 골짜기로 들어온 게 이제 지금 3년이 좀 안 됐습니다. 예. 손 좀 담가 보시죠. 어우, 시원하다. 이렇게 사시는 삶이 정말 신선노름일 것 같아요. 같이 살게 내려오시지 왜 그 저한테만 부러움을 느끼시고. 아직은 일을 해야죠.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예. 얼른 마무리. 종료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애들 다 결혼시키고. 아이고 그러면은 그 자기 생활을 못 즐기잖아요. 예? 자기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60 넘어서 오면은 5억, 7억, 10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라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은퇴 후에 하니까 60 넘어서 80 그 정도면 20년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40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40년을 시골 생활, 이 전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인생 전체를 보면 그쪽이 오히려 후반부가 주가 되는 인생이 돼요. 그러죠. 결국은 또 혼자 살고. 규환 씨는 주말이 되면 자연 선생님이 된다. 손님들에게 백아산을 자랑하고 그 산이 품은 무수한 생명을 알리는 것이다. 천천히 산책하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그렇게 전해준다. 그늘에다 잔데 그 우리 지역에서는 딱주라고 그러니까 딱주. 딱주? 예, 한번 드셔보실래요? 찐이 지금 하얗게 나오죠. 그 하얗게 나오죠. 근데 더덕이나 그런 도라지 종류는 쓴맛이 강한데 이것은 달달해요. 달아. 끝맛이 단맛이. 그죠? 그 딱지도 뿌리도 향이 좋아요. 그럼요. 그건 달아 아예. 예. 잔디 향이 약간 난다. 예. 싱그러운 맛이 쭉쭉 보세요.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뭔데? 이게 무슨 나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집에. 보통 시장에 가면은 예. 참나물이라고 팔죠. 참나물. 예, 이게 그건데 계량 참나물입니다. 정식 이름은 파드득하고 파드득은 왜 파드득이냐? 이걸 딱 먹으면은 드시면은 정신이 파트득 깬다. 예, 그래서 한 번씩. 드셔보죠. 그러니까 먹어봐죠. 이거 참 좋다 이거. 파드득 참나물. 그러니까 예. 맞지? 예. 자리로 옮길 때마다 나물을 구원하는 주인장. 나물 이름과 그에 얽힌 유래까지 박학다식한 주인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입 두 입 맛보는 자연산 생나물이다. 다 따서 드시네요. 네, 너무 좋아요. 약이잖아요. 그냥. 자, 이걸 따서 이제 드셔 이제. 이게 야생 더덕. 예, 야생 더덕이요. 더덕이라니까 다 모인 거 봐. 정말 그러니까 더덕밖에 몰라요. 이게. 웬만한 산보다 산 더덕이 보약이라는데 역시 위력이 대단하다. 향기 중에 향기다. 더덕이라니까 다 모여, 다 모여. 야, 뿌리도 뽑혀요. 그건 가을, 겨울 이야기고 봄부터 여름까지는 이 순을 쌈 이때 고기 싸 먹을 때 맛있어요. 그럼요. 예. 향이 너무 좋아. 향이. 더덕 향이. 딱딱 꽂고 싶은 향이 강한 더덕은 아이들이 대하기에 쉬운 나물이 아니다. 그런데 어린 손님이 덥석 더덕을 물었다. 아깝잖아. 쌉싸래요, 맞지? 어때, 맛? 맛있다. 하시던 일은 접고 백아산의 지천으로 널려있는 나물들을 맛보고 즐기는 사이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시약 준비를 했죠. 배 안 고프세요? 네, 고프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산행을 하는 동안 춘희 씨의 수고로 점심 식사가 준비됐다. 얼핏 봐도 나물만 수십 가지. 거기다 유기농으로 만든 된장과 밑반찬이 올라온다. 1인당 25,000원으로 도시에서는 구경도 못한 나물 밥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한 가지씩만 싸서 드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지 말고. 섞지 말고 절대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딱 싸고 나서 자연 선생님의 가르침은 밥상에서도 이어진다. 자칫 잘못했으면 산채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손님. 운 좋게 마주대한 나물 밥상이다. 고기 냄새보면 향이 나물 냄새가 너무 강해. 그래갖고 그거만 입안에 꽉 차 있어 지금. 나물 향이 싹 퍼지는 게 맛있어요.
코끝을 감도는 여러 가지 기분 좋은 향이 입으로 들어가면서 감칠맛이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나물맛. 백아산의 잠재력을 믿고 정성을 기울인 규환 씨가 도시민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선물입니다. 봄이 주는 선물. 정말 참 세상에 이런 봄이 있을까? 두부는 나중에 푸짐한 나물 한 상에 정겨움이 더해가는 식사가 끝나면 민속놀이가 기다린다. 이것도 규환 씨가 마련한 산채 체험의 일환이다. 그래야지. 소소한 재미를 위해 작은 내기를 하고 편을 갈라 허공에 유출 놓는다. 마치 명절 때 고향에 모인 식구들 같다. 아직 안 돼요? 손님들이 즐거운 놀이에 빠져 있을 때 규환 씨는 떡을 할 밥을 챙긴다. 역시 본인이 농사지어 추수한 쌀에 산에서 캐온 쑥을 듬뿍 얹어 즉석에서 쑥떡을 만든다. 도시에선 마음 먹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이곳에선 도깨비가 방망이를 쓰듯 뚝딱뚝딱 이루어진다. 갈 필요 없어. 기분 좋은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보내는 한나절. 맛있어요. 살살로 가요. 맛있어. 다 들려. 입에서 살살 녹는 떡이 이날의 대미. 말 안 들은 것이 없는데.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나무를 캐고 음식을 나누면서 잠시나마 고향의 정을 느낀다. 먼 길 찾아 달려온 손님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할 시간. 차들이 모퉁이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을 하는 규환 씨. 산채 가득 들려오던 왁자지껄한 소리가 일순간에 사라진다. 조용해요. 여기 한번 왔다 싹 빠져나가면 좀 허전할 때도 있겠어요. 산골 생활이. 썰물 빠진 느낌인데 이제 쉬고 싶다 그런 생각도. 시원섭섭. 시원섭섭. 이제 또 언젠가 본다 이런 마음은 참 좋은데 이렇게 북적거리다가 탕 피면 이제 우리들만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런 괜찮은 느낌도 있어요. 좋아. 네, 맞아요.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매일 주문을 확인한다. 요즘 들어서 전화 주문이 부쩍 늘었다. 예, 한 가지씩은 안 팔고 골고루 드시라고 그래야 몸에도 좋으니까. 곰치도 있고 취나물도 있고 두릅도 있고 이 산마늘도 있고 참나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250여 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3종 세트를 그 제철에 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택배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바쁠 때는 뜯어서 포장해 보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가 와 버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물 묻은 것들, 물기 묻은 것들 그대로 가게 되면은 금방 상해 버리거든요. 썩어 버리니까 이슬을 다 말린 다음에 이제 뜯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려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아주 힘들죠. 왜냐하면 산 속에서 하니까. 산채일이 워낙 많아 좀처럼 산을 벗어나지 않는 규환 씨. 날이 밝자마자 급히 길을 나선다. 쓰러질 것 같은 집 있죠. 지금은 닭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게 지금 시멘트가 아니고 다 블록 보이죠. 그게 제가 살았던 1년 반 동안 처음에 내려와서 살았던 집이에요. 여기가요? 여기는 추워서 그냥 덜덜덜 떤 정도가 아니고 추워서 울어서 혼자 먼저 내려와가지고. 규환 씨가 급히 찾은 것은 백아산 밑에서 한우 목장을 하는 둘째 형. 동생의 귀농을 보고 용기를 얻어 고향으로 내려온 형이다. 지난 구제역 파동에도 운 좋게 영향을 받지 않은 이곳에서 형 규열 씨는 소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 퇴비를 직접 만들어 나무를 키우는 동생. 워낙 산이 넓어 퇴비만으로는 힘들어 유기농 비료를 함께 쓰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형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다.
우부는 가장 좋은 퇴비 재료가 되고 숲 가꾸기로 베어낸 나무의 톱밥은 소에 좋은 보금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제공을 하고 형님은 축분을 그냥 제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섞어갖고 좀 형님 쓰실 만큼 쓰시고 저도 좀 썼으면 해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해보니까 저도 퇴비값으로 또 유기농 비료값으로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이 작업을 좀 멋진 농촌 풍경을 만들고 싶은 규환 씨가 종자를 뿌려 만든 범동밭이 우사 곁을 써놓고 있다. 범동 배추. 근데 지금 약간 덜 펴서 그렇지 저 뒤에 보세요. 저기는 이제 따뜻하니까 더 폈는데 이 범동보다 예뻐. 아니 유채꽃보다 더 예뻐요. 이거 딱 뜯어서 먹는 재미도 있어. 먹어요? 네, 맛있어. 꽃이요. 이것저것 다 드시네요. 원래 다 나무를 꽃나물. 꽃을 차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꽃잎차. 이래갖고 물김치 이거까지 같이 넣어갖고 담근 맛있어. 색깔도 좋고. 진한 향이 있어요. 도시로 떠났던 형제가 어릴 적 함께 나물 캐고 꽃을 따며 뛰놀던 그 자리에 다시 모였다. 그리고 어디서든 누가 오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 이야기 해주느라고 입 아파한다니까 이제. 좀 더 즐겁고 흡족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규환 씨. 그가 벌인 일 가운데 하나가 해를 넘겨 결실을 맺으려 한다. 자, 근데 뭐 하는 거죠 이게? 옮기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충격을 좀 받아야 훨씬 더 잘 표고버섯이 잘 납니다. 예, 제 잠에 깨야 돼. 직접 만들었죠. 어떻게요? 그냥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종이를 집어넣어. 작년에 만든 거예요. 광활하고 거친 산에 자신만의 나무를 키워내더니 집집마다 버섯을 키우는 방법까지 고안해낸 것이다. 진짜 이것을 승용차 트렁크에다가 넣어갖고 가시라는 거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팔려고 합니다. 3토 막 5토 막 7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집에 이거 갖다 놓고 베란다라든가 아니면은 화장실이 좀 크면 한쪽에다 놔두고서 계속 물만 줘요.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줘도 되지. 물 주면은 여기도 버섯이 자랍니다. 계속 나오고 새로 나오고 그러면 참 아이들은 신기해요. 그리고 굳이 뭐 어디서 온 버섯인지 몰라가지고 좀 꾀름지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부들도 이거 내가 키운 거 믿고서 먹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누구나 손쉽게 가져갈 수 있기에 나무의 크기까지 생각하는 치밀함. 그가 하는 일은 어느 것 하나 고민의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더한지도 모른다. 여기 뭐 아예 꽃이 폈네. 버섯꽃이. 백아산 나물 사나이 김규환 씨. 그가 가는 곳엔 새로운 길이 생겨나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엔 건강한 먹을거리가 자라난다. 제가 모든 걸 다 내놓을 그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과 제가 생각했던 방향 또 여러 다른 분들의 경험까지도 저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무조건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어때 제 생각이 뭐냐면은 제 꿈이 여기 지금 우리 집 한 가구밖에 없어요. 산 속에 이 해발 400m에 딱 한 집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능하면은 15가구 이상 만들어가지고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농사도 같이 짓고 결국 이 산나물 농사로 같이 돈 벌어서 나누는 거예요.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마을을 만들면 거기 안에 공동 밥 공장도 만들어질 거고 조그만 병원도 있을 거고 공동 화장실도 있고 공동 세탁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교육도 서로 나눔 품앗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KBS 한국방송